자,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물리에서 이 고등학교 물리에서 개념을 벡터의 개념으로 어떤 양들을 분해해 가지고 방향이 있는 양들은 분해해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면 굉장히 편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힘이 있을 때 포물선 같은 경우에 X 성분은 운동이 변하지 않고 Y 성분만 변하고 원운동도 X, Y 성분으로 이렇게 놓고 X, Y 성분이 각각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운동들을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해서 가속도,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알아냈습니다. 원운동에서는 여러분들 이 가속도가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 이거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. 그냥 이거는 복잡하니까요. 속도는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R 오메가 매번 나올 때마다 그렇게 유도하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.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직감적으로 와닿게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원운동을 한번 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. 속도와 가속도를. 녹화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. 자, 어떤 것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. 내가 그리는 것보다 교과서가 좋겠어요. 교과서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. 29페이지. 예.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. 자, 얘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습니다. 원운동하고 있을 때 P라는 위치에서는 속도가 V1이고요. Q라는 위치에 있을 때는 얘가 속도가 V2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얘가 이제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가속도는 그러니까 기본 정의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. 가속도는 이 속도 변화를 구해야 되고요. 빠르기는 지금 등속 원운동이라서 빠르기는 같아요. 방향만 바뀌었어요. 그럼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러면 이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. V2라는 이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점을 시점을 같은 데 두고 V1이 이렇게 되고 V2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속도를 빼준다는 것은 반대로 더해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속도 변화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속도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요.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면 얘가 이 속도 크기는 두 개가 지금 이 속도 V1, V2는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세타 회전하면 얘도 세타 회전할 거겠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그렇죠? 속도는 이 길이 수직으로 이렇게 되니까, 요 각이 회전하면, 요것도 세타만큼 같은 각을 회전합니다. 회전하니까,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, 이 닮은, 교과서 이제 요쪽을 한번 잠깐 보면요. 그냥, 요 속도 분호 델타 V. 요걸 이제 속도의 크기를, 방향은 안 따지고, 이것 분호, 이거는 이렇게 한 거죠. 그러면 R 분호 이거 이렇게 R 분호 델타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예. 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.
자, V분호, 델타 V는, 자, R분호, 뭐, 델타 L이라기보다 그냥 L로 쓸게요. L, 이렇게 쓰면. 이렇게 쓰면, 요 L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죠? L이라는 것은, 얘가 이동한 거리잖아요. 이렇게 이동한 거리니까, L이라는 것은, 우리가, L이라는 것을, R세타로도 쓸 수 있어요, 대략. 각이 작으면 요 길이하고 호 길이가 같아요. 요렇게도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여기서 우리 관심은 뭐냐면 이 델타 V에 있는 겁니다. 델타 V. 델타 V는 어떻게 되냐. 델타 V는 R분호 L, L을 R세타로 써볼까요? R세타로 한번 써보고요. 그 다음에 곱하기 V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. 약분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라는 건 뭡니까?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 분호, 속도 변화가 되잖아요. 그죠? 시간 분호, 델타 T 분호, 속도 변화라는 것은 R 델타 세타, R 세타, 이 델타 세타를, 델타, 각의 변화량이니까, 여기서 보면, 요 각의 변화량, 델타 세타로 쓰겠습니다. 요 델타 세타. 델타 세타. 곱하기 V 이렇게 됐는데, 우리가 요거를 뭐라 그랬냐면, 아까 각속도라고 그랬습니다. 맞습니까? 각속도라고 해서요. 가속도 A는 뭐냐? 가속도 A는 오메가 곱하기 V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속도 V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? 속도 V는 아까 이미 R 오메가라고 공부를 했는데요.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.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속도는 시간 분호, 이동한 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해서 T라고 쓰고, 그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한 바퀴는 2πr이잖아요. 그죠? 2πr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시간 분호 2π 이걸 우리는 각속도 오메가라고 쓸 수 있잖아요. 그죠? R 오메가 2π 회전하는데 시간 t 걸렸다.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. 속도를 이제 R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여기 대입하면 R 오메가 쓰면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이 가속도를 어떤 방법으로 구해봤느냐 하면 가속도를 이 속도 변화,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, 이 델타 세타다. 이렇게 했을 때, 요 삼각형이나, 이 속도가 얘가 요렇게 되고, 얘가 또 요렇게 됐을 때, 속도가 이렇게, 또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아까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죠? 속도 변화, 델타 V가, 요 V1, V2라고 이렇게 했을 때, 요 닮은 꼴에서 이제 속도 변화를 생각해야 돼.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면. 이 속도 변화를 구해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, 원운동에서 이 속도라는 것은 대체 뭐냐. 원운동에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시간분의 주기분의 2πr. 뭐,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. 델타 t 분호, 델타 뭐 s 이렇게 봐요. 그러면 원에서 이동한 거리는 이게 r 세타잖아요, 그죠? r 델타 세타 이렇게 해요. r 델타 세타, 델타 t 분호, r 델타 세타.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오메가가 되잖아요, 그죠? r 오메가.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운동에서는 가속도가 R 오메가 제곱이 되고 속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속도는 R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.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아까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게 이제 미분하면 이게 미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깝깝할 것 같은데요.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. 요 위치를 오메가 t로 이렇게 회전하는 각을 오메가 t로 이렇게 표현해서 요게 오메가가 있어서 오메가 하나 나오고 속도는 R 오메가 되고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오메가 또 한 번 나와서 R 오메가 제곱이 된다.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는 편할 겁니다. 그게 원래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게 또 맞은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하면 이제 이 R분의 V 제곱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속도를 한번 표현해 봤고요. 이 가속도도 원운동에서 표현해 봤어요. 그러면 이런 거 속도, 가속도 아는 거가 원운동에서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힘이죠, 힘. 힘은 어떻게 되냐? 원운동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가운데로 당겨지는 이 힘이 어떻게 되냐? 이렇게 하면 이 가운데로 이 당겨지는 힘의 크기는 바로 MA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니까 M, 가속도는 R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이다. 이렇게 해도 되고, 원운동에서 이 힘을 이제 가운데로 당기는 구심력인 거죠. 이 가속 운동이 생기게 하는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. 구심력. 이렇게 해도 되고, M, R분의 V 제곱이다.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래서, R이 일정할 때는, 이, 속도가 클수록, 이제, 구심력이 크겠죠. 굉장히 큽니다. 여기 이제 각속도가 클수록 구심력이 큰 거죠.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.